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조셉님이 제이비 오늘 특별한 날입니까? 양복을 입으셨네요. 라고 관심 보여주셨습니다. 가끔 입고 온 건데요. 네. 며칠 전에도 입었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아유, 조셉님 민망하시죠? 예, 괜찮습니다. 제이비 옷이 다 그 옷이 그 옷 같아가지고 비슷해서 그런 걸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또 심각하게 받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잘 어울리신답니다. 그 자켓이. 옷걸이가 좋아서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명을 바꾼 탓에 진행자 얼굴이 더 밝게 보인다는 PD의 말이 있었네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환한 제이비 얼굴 확인해 주시고요. 마중물님이 산수유, 목련, 개나리, 벚꽃이 한 번에 피는 봄 잘 즐기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주셨네요. 그죠. 꽃놀이 가야 되는데 일단 오늘까지는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모레부터 개운한 마음으로 꽃놀이 갑시다. 네. 네오 언니님이 소풍 가기 전날인 것처럼 설레고 두근거립니다. 혹시나 소풍날 비가 올까봐 비슷한 걱정도 되는 아침인데요. 날씨가 내일은 화창할까요? 비가 와도 타들어가는 국민 마음 달래주는 그런 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내일 방청 신청했는데 되면 휴가 쓸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의 기운이 중요한 거지. 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밝으면 세상은 다 밝아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네, 땡땡 선생 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만공? 네. 종공? 네. HJ님이 그나저나 보궐선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뉴스 저희가 깔끔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이비 해주세요. 기초단체장 선거가 5곳에서 열렸습니다. 종합해서 정리해드리면 그 이전 재보선 이전에는 여사, 야일이었는데 어제 재보선을 거치면서 여일, 야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경북 김천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고요. 경남 거제시장, 충남 아산시장,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도합 여일 야사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이 머문 곳은 거제시입니다. 이곳은 국민의힘의 탑밭이었던 곳입니다. 지난 총선 그 전 이루어졌던 지방선거에서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를 가져갔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민주당의 변광용 후보가 국민의힘의 박환기 후보를 눌렀습니다. 근데 그 표차가 상당합니다. 56%대 38%. 격차도 상당히 큽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거를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투표율까지 한번 종합을 해봅시다. 거의 대부분이 20%대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투표할 사람만 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분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바닥을 제대로 훑은 후보냐. 이게 하나의 요인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조직표라는 게 있거든요. 조직표. 그러니까 결국은 투표율이 낮았다라는 것은 거의 조직표 이외에는 투표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고려할 때 변광용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지방선거, 총선 이런 데에서 거제시에서 출마를 하면서 바닥 표심을 다져왔다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표의 측면에 있어서는 어디가 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세다고 봐야 되는 곳이겠죠. 탑밭이다 보니까. 근데 이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 이거는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하나의 현상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일단 들고요.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결국은 민주당 후보 대 조국혁신당 후보 간의 싸움이었었는데 여기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승리를 했다라는 점. 이것도 민주당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일정하게 있을 것이다. 근데 역시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도 계속 이곳에서 바닥을 다져왔던 후보다. 이 점을 좀 함께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종합을 해본다면 자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지금 표심이 국민 정서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는 얼추 여기서 좀 진단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경기도 의회입니다.
경기도 광역의회 선거에서 이번에 두 곳에서 있었습니다. 성남과 군포 지역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이 두 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러면 동률이 깨지는 건가요? 지금 의회 구성이?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출범할 때 78대 78로 동률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뭐 사법 처리나 이런 걸 우여곡절해서 76대 76까지 갔다가 요번에 79대 76으로 민주당 우위 구도로 바뀌었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단일 후보가 요번에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질 않았죠. 그 결과로 승리를 했다는 점, 이 점까지 좀 함께 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호랑이 님이 혹시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한 건 아닐까요? 저도 사실은 그 점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조직표가 이제 주가 된다라고 하는데 거제시 같은 경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20%포인트 차로 지금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였는데 표차가 엄청 벌어졌어요. 이 이번에는. 이야기는 조직표도 전체가 좀 전체 다 투표를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면 왜 투표를 안 했을까? 결국은 전국과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네, 신원섭파님. 대구 경북 빼고는 여당의 완패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쌍권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거의 중앙당은 개입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또 뭐 아마 그 이유를 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부러 거리두기 한 건 아니었을까요? 근데 아무튼 지금 사실은 재보궐 선거보다는 내일로 다가온 탄핵 심판 선거에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다 휘말려 들어간다고 그게 블랙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경영님 이게 현재 민심입니다. 민심을 무시하면 벌 받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을 캐기 위한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단장을 맡은 한정혜 의원은 제기된 특혜 의혹에 한정하지 않고 서민금융 대출 문제, 아들 관련 등 심 총장 자녀들에 대한 전방위적 사안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사단에는 행안위, 법사위, 정무위, 환노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두루 포함돼 있어서 상임위별로 분야를 나눠서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저희가 좀 전해드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정의 조사단장 전화 연결해서 잠깐 인터뷰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가시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외교부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의 역할을 좀 주목해야 된다. 저희가 어제 이 점을 좀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분이 그 이력을 보면 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에 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의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다가 24년 이제 1월 달에 외교부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보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한반도 평화고소본부를 없애고 네.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이게 있는데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서 네. 오늘에 이르는 거죠. 잠깐만요, 이번에 의원님. 이제 잠깐만요, 네. 의원님 지금 이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 딸 채용 과정에서는 그 직전에 있었던 1차 공고 있습니다. 네. 1차 공고에서 경제 분야 채용 후보자에 대한 직접 면접을 본인이 진행을 하고 여기서 한국말이 서투르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네. 해당자를 불합격 처리한 어찌 보면 주도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박장호 국장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는 뭐 2차 재공고를 하면서 아예 네. 분야를 바꿔버리죠. 처음에는 이제 경제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소지자였는데 네. 아예 분야를 자격 요건을 바꿔버려서 경제 분야가 아니라 국제정치 분야. 네. 국제정치는 근데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전공한 국제협력 분야의 전공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맞춤형
뭐 지원 자격 요건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2차 면접 때, 2차 심사 때는 박장호 국장은 들어가질 않았던 건가요? 2차 때는 외교정보 기획국 속에 있는 외교정보 일과, 이 외교정보 일과가 실질적으로 해당 연구직 그 근로자를 채용해서 써야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과장이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차, 그러니까 경제 분야 전공자를 뽑을 때는 그러니까 뽑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진행할 때는 박장호 국장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불합격 처리를 해버리고요. 합격 대상자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를 그러니까 주도한 장본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점검할 게 한국어 능통자 이게 그 요건이었던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이유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한국어 능통자라는 조건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제2외국어, 영어 능통자 이런 것은 이제 우대 조건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최종 면접까지 간 사람이 그러면 혹시 외국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이냐?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이 좀 아직 좀 의사소통이 어렵다든지. 그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학위를 받고. 잠깐만요. 근데 왜 한국어가 서툴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도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를 한 것 아니냐. 그래요? 그럼 혹시 이 불합격 그렇습니다. 처리됐던 이 사람은 혹시 좀 그 신원이나 이런 게 파악이 됐습니까? 신원 파악은 저희가 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이게 온라인상으로 채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정보를 다 파기를 합니다. 개인 신상 정보니까. 네, 신상 정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가 제보를 받은 분은 이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께 개별적으로라도 좀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이제 현직 검찰총장 또 자녀가 연루된 채용 비리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연락하기를 조금 꺼리시거나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 대상일 수도 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 의원실로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 취재한 바로는 공무직 연구원 채용 같은 경우는 뭐 장차관까지 결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장선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게 확인하셨습니까? 연간 채용 계획, 그러니까 뭐 아주 이제 크게 올해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사람이 필요하다 정도는 장차관께 보고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한 명 한 명을 이제 필요로 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개별 공고를 진행하고 채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채용 관련 법령이나 외교부의 그 관리 규정에 따라도 채용과 관련된 인사 관리는 원래는 인사기획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근데 이번에 이제 신구정 검찰총장 자녀의 경우에는 채용 전담 부서인 인사기획관실이 아니고 외교정보기획국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외교정보일과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것도 좀 이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키맨을 역시 그 박장호 국장으로 일단 설정하고 이거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지금 박장호 국장과 심우정 검찰총장과 무슨 접점 이런 것들은 아직은 나온 게 없잖아요. 접점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석사 학위를 받은 학교와 이 박장호 국장이 석사 학위를 받은 곳이 동일하죠. 뭐 이렇게 기간 차이는 좀 나겠습니다만 동문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지금까지는 그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박장호 국장이 용산 파견 근무했던 것들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용산에 파견을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그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보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외교부에서는 공익 감사를 청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감사가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금 더 일찍 예. 차라리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바로 그것을 받아서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면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하지 않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네. 특히나 행정기관에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아마 이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수처에 관련해서.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핑계로 해서 안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상조사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좀 보고 좀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 네, 춘철님들 많은 댓글 보내주셨는데요. 나라사랑님, 그러면 심우정 딸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니, 저는 처음에 한국어가 서툴러서 떨어뜨렸다고 해서 혹시 어릴부터 외국 생활을 한 이런 분인가 했더니 좀 한정희 의원 말로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한국어가 서툴러? 그래서 한춘철님은 혹시 면접관이 한국말이 서툴렀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보내주시긴 하셨는데요. 아무튼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어찌합니까님 법대로 제발 탈탈 털어주세요. 사돈의 8천까지 잘 하시잖아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오늘 새벽에 결국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나라별로 관세율이 다른데요. 우리나라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24%, 중국은 34%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EU는 20%, 대만은 32%, 인도는 26%를 부과를 한다고 했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 또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본 관세 부과는 5일부터 시행하고 상호 관세 부과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고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 다시 말해서 미국 자동차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팔리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제한 아니냐, 장벽 아니냐. 그래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은 FTA가 체결된 두 나라입니다. 관세가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한데 마침 오늘 유튜브 연장 방송이 경제적 참견 시점이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상호관세 발표에 대해서 긴급 경제 안보 전략 TF를 주재한다 뭐 이런 뉴스도 들어와 있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 세울지 궁금하고요. 예.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 네, 그러니까요.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이동원님, 트럼프 정말 우방국도 예외란 없는 분이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DH님, 세계 경찰에서 세계 깡패가 되는 수준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8시 30분에 시작하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한 수씩 더 전해드리겠는데요. 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처리를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통과는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 대부분이 불창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는데 찬성 토론하는 과정에서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소리를 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기자들에게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발언의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100번, 1000번 이건 양보할 사안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양보를 한다고 쳐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판사로 계속 취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위한 판결을 내린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그거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사람은 행위를 갖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마은혁 판사가 판사로 있을 때 판결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라.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